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볼 때마다 참 답답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제를 천수다. 산 넘어 삼. 그래도 그 산을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했죠. 미국 CPI만 바라보는 이 천수답인 형태. 내일 아침에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되는데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죠. 공포감을 많이 조성하고 있죠. 8.6인 지난달에 8.6이었는데 YY로 8.8이다. 문제는 이제 백악관 대변인까지 나서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CPI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백악관 대변인 CPI에 대해서 언급한 케이스가 나오는 케이스죠. 저도 이제 백악관 대변인 CPI에 대해서 언급하는 케이스를 30년 역사상 처음 봤는데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도 아마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CPI가 미국 주식시장, 미국 정가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넘어 산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상승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다시 두들겨 맞으면서 하락을 했죠. 여전히 CPI가 크게 빠지기는 힘들 것이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슈퍼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양수 겸장으로 시장을 짓누르는 그러한 상황. 여기에 달러 강세가 모든 것들을 다 압도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1,300원이 넘어가면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우리만 이제 약세가 아니라 달러를 제외한 전 통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나만의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가 견뎌야 될 상황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미국 시장과 향후 투자 전략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새벽에 끝난 미국의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62%, 나스닥은 0.95%, S&P 500은 0.92%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장 초반과 중반까지 다 플러스가 나는 구간이 있었죠. 그러다 장 막판에 부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여전히 내일 발표될 CPI에 대해서 리스크를 지고 가기 싫다. 이러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 아시아에서는 그동안 한국에서 반대로 움직였던 니케이, 상해가 같이 박살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전 국가와 전 나라들이 전부 다 침체의 늪에, CPI 늪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어제 유럽은 영국은 0.18%, 프랑스는 0.8%, 독일은 0.5%, 57% 상승하며 그동안 하락을 소폭 만회한 부분이 나타났는데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약할 것 같지 않아요. 어제 미리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타나는데 문제는 약할 거란 거죠. 윗꼬리를 달고 나올 확률. 그래서 내일 새벽에 발표될 미국 CPI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합 정도에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 우리가 듣지 못한 어떤 잡주들이 많이 올라오죠.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대체 뭘 사야 될지, 어느 곳으로 피신해야 할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거죠. 그렇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내일 CPI가 발표돼야 위로든 아래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장입니다. 한국경제TV가 말하고 있는 오늘 금일 투자 글로벌 키포인트 한번 간단히 다시 리바인딩 해보겠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이 20년 만에 1달러와 1유로가 똑같아지는 페러티. 네. 원래 이제 유로가 강했죠. 1유로당 1.2달러, 1.12달러, 뭐 1.2달러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0.99달러까지 달러가 유로에 대해서 더 강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유로가 강세인 이유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컸죠. 이런 것들이 유로와 대비해서 약세의 원인이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달러 강세가 씹어먹는 거죠. 달러 강세를 통해서 미국이 CPI를 좀 낮추는 그러한 효과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러 강세를 몰고 가는데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망가지면서 부러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역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항상 세상 살아의 이치는 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6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89.5다. 2013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리 센티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독일의 7월 경기기대지수가 마이너스 53.8, 전월비 악화됐던 거죠. 지수가 마이너스 53까지 나오는 케이스도 처음 봤습니다. 이 유럽도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네요. 오페크가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도 잠깐 유가를 좀 짚어주겠는데 유가가 96달러까지 하락을 했어요. 드디어 제가 그렇게 울부짖었던 100달러 이하로 가야 된다. 최소한 87달러대로 가야 이 CPI가 잡힌다. 최소한 100달러가 깨져야 되는데 100달러가 깨졌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 사우디 방문, 그렇죠. 노드스트림 원을 다시 가동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는데 강하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은 우리에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강하게 하락하면 또 경기 침체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안 좋은데 일단은 CPI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 그런 또한 WTI의 약세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일단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1.3조 추가 지원을 했다. 이건 뭐 하나만 한 소리. 네. 영국 총리 후보가 8명이나 출마를 했다. WHO가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 변종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위에 이 변종에 감염되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한번 걸렸던 분들이 나타나면서 리스크가 큰데 문제는 아직까지 치명률이 높지 않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봤는데 만약 치명률이 낮지 않다면 뭐 이제 감기화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감기화 되고 치명률이 낮기 위해 오히려 이제 마스크를 확 벗어던질 그러한 시기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치명률이 더 중요하죠. 많이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명률을 어떻게 볼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변종이 우세종으로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관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작품 후보에 올랐다. 비영어 드라마로 최초이다. 정말 이 오징어 게임 우리가 뭐 공식을 외우고 있죠. 만드는 것은 사이런 피처스. 이 사이런 피처스는 상장이 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종목이 관련이 있냐? 버키 스튜디오. 이 버키 스튜디오는 왜 관련이 있냐? 이정재가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버키 스튜디오가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의 15%를 들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여기에 또 쇼박스가 이제 또 관련이 있는데 쇼박스는 왜 이 사이런 픽처스에 관련이 있느냐? 미디어 플렉스라고 쇼박스의 전신이 여기에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죠. 10억인가를 투자했는데 쇼박스, 버키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데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이언 피처스 자체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항상 이제 머리에 뭐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2가 나오는 거죠. 지금 A스토리가 이제 시장을 막 씹어 먹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살짝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영우. 네. 저도 이제 딸과 가족들이 전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이렇게 뭔가 핫하게 올라온 것들은 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죠. 주말에 모아서 일관되게만 한꺼번에 보는데 특히 이제 대학생 딸에게 많이 물어보죠. 어떠냐, 내용이 어떠냐,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딸이 이제 아빠가 이제 주식을 분석을 하니까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데 봤는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모습 보고 저도 이렇게 빠져들면서 봤습니다. 환원하고 우영우 아주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을 반쪽으로 박살냈던 것은 원화 약세인 거죠. 원화 양수와 경기 침체인데 오늘 한번 봅시다. 살짝 빠져서 1306.92 원에 1달러당 이제 끝난 거죠. 우리나라만 약세가 아니다라가 다행이다. 우리나라만 만약에 약세했다면 그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타켓이 되는 거죠. 크레딧 리스크라든지 국가 채무 위기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은 없고 전체가 약세란 거죠. 그래서 US 유로 보면은 미국 1유로당 0.9967달러. 이제는 1달러 이하로 내려온 거죠. 그만큼 달러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 달러가 강세면 유로, 엔화, 원화, 위안화 다 약세란 거죠. 아니 남들은 다 약세인데 또 반대로 우리만 강세일 때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그래서 수출이라는 현실 경제와 금융이라는 주식시장의 경제가 연관은 있지만 또 분리돼서 존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약세를 유지해 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수출이 증가하고 다음에 우리 재정이 튼튼해지고 그렇게 해야 다시 우리 주식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남들 다 약세인데 혼자 강세이면 물건을 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들을 좀 이해를 하고 너무 원화약세, 원화약세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WTI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죠. 네, 96.38달러. 네, 드디어 100달러가 깨지는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오늘 뭐 다 어둡게 봤는데 WTI가 100달러가 깨졌다. 그래서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이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러한 상황. 이게 이제 트렌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일회성이 아니라 트렌드. 이러한 것들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뭐 시장에 7% 넘게 올랐던 천연가스 가격은 오늘은 2.85% 하락을 했죠. 네, 가스관을 잠궜던 러시아가 가지고 노는 거죠.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이 가장 취약하게 연결이 됐는데 이탈리아는 뭐 43% 정도나 뭐 의존하고 있다는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나 늘 세상사는 데리고 갖고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는 러시아를 믿지 않을 겁니다. 네, 믿지 않고 항상 새롭게 이제 에너지 정책을 쓸 건데 이제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천연가스를 가지고 물론 비용은 비싸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기 차원에서 반드시 이러한 일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렇지만 가격이 또 하락하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죠. 러시아가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거죠. 네. 이런 면들이 갑과 을이 이제 바뀔 확률은 시간의 문제이지 한 3, 4년 지나면 또 갑과 을이 바뀌면서 천연가스 가격, 러시아가 큰 위기에 처할 그러한 공산. 결국 미국이 러시아를 무너뜨린 것은 금융위기로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을 박살내면서 그들의 재정을 박살내면서 뱅크럽시 상태로 들어가면서 국가를 다시 손들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방법이 높습니다. 저는 지금 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시장에서는 2년과 10년 국채금리가 역전이 됐는데 3.04와 2.96이니까 거의 8bp입니까? 네, 12bp, 12bp까지 늘어난 거죠. 그렇죠? 네. 12bp까지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 네. 8bp네요. 네. 8bp. 이제 뭐 이거에 크게 이제 스프레드가 확장이 뭐 많이 벌어진 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마이너스에 와 있다는 것은 경기 침체인데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더 과소화된다면 10년 금리가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10년 금리 더 떨어지고 단기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리는 상황. 네, 이것들이 좀 무서운 상황인데 일단은 마이너스 8bp에서 유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개별 주식 한번 봅시다. 어제를 보니까 달러 강세에 약한 기업들은 이제 많이 무너지고 여행, 레저, 항공, 금융 등은 또 미국은 오르더라고요. 특히 보잉 같은 기업은 7.2%나 상승했는데 보잉 항공기가 뭐 몇 대가 뭐 만들어서 이제 납품이 된 것 같은데 이런 화랑 현상들이 이러한 기업들 올리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어제 4% 넘게 빠졌는데 모건 스탠리가 372달러에서 354달러로 이제 지금 가격 전망을 낮췄는데 기업들이 투자가 감소한다는 거죠. 경기 침체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어떤 뭐 시스템을 사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크라우딩 같은 서비스를 이제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박살이 났는데 일단 반도체에 관련된 것들은 바닥을 치고 살짝 올라왔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라왔죠. 애플은 1.52% 상승, 테슬라는 0.76% 하락. 네, 700달러가 무너진 상황인데 700달러 무너지면 샀다가 750달러에서 800달러 근처는 팔자.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트위터가 포기하면서 이제 문제가 조금씩 근데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다행이죠. 네, 트위터를 포기한 게.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다시 750달러까지 올라갈 확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또 봉쇄에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데 테슬라는 향후에 이제 중국의 공장을 지속적으로 지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거죠. 네, 정치적 불안 상황이 자신의 어떤 영업과 미래 가치에 대해서 큰 훼손을 가져오는데 이런 면에서 한국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가깝고
그렇죠? 기술력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비용을 좀 낮춰야 되는데, 과연 테슬라 비용이 미쳐 있는 국가에서 과연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면들을 국가가 잘 채널을 맞춰서 공장을 끌고 와야죠. 윤석열 정부는 이런 데 좀 세밀한 부분에 좀 포커스와 이 채널을 맞춰야 되는데 정치 싸움만 하고 있는 거죠. 네. 앞날에 아주 뭐 구름만 끼어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니비아는 0.43% 상승해서 30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번 이야기했던 4.10달러, 10% 하락하면서 253.67달러를 기록하며 박살이 났습니다. 엔비디아는 0.44% 하락하며 150.86달러. 엔비디아에 대해서 아마 그 IB가 그 가격을 목표 가격을 추정을 인하시키면서 이제 한방 얻어맞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TSMC는 1.35% 상승하면서 80.17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37% 상승하며 59.18%, 18달러. 그러니까 반도체, 비메모리 이런 쪽은 올라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지수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6만 원을 탈환을 해야죠. 저게 뭔 이제 5만 8천원에서 제일 비실비실한데 삼성전자 6만 원을 탈환을 해서 좀 상승을 끌고 대장주의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장이 저렇게 비실비실한 면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보면은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3나노 이런 쪽이 아주 크게 말은 좋아 보이는데 내용은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영상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24% 상승해서 163달러, 너블록스는 0.18%또 살짝 빠졌네요. 38달러. 비트코인은 이제 2만 달러가 무너져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되는데 제가 이 가격을 체크할 때가 5시였는데 2만 달러가 무너진 상황 이렇습니다. 금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백악관 대변인이 나서 CPI가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경우는 제가 30년 투자 경험상 처음 있는 일이다. CPI가 꽤나 높게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동의했던 건 철저한 데이터다. 네. 국제 유가는 원자 등이 급락하고 있다. 내일 나올 데이터는 철저한 데이터다. 이 철저한이라는 단어에 나름대로 동의를 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시장에서 가격 하락폭이 매우 크고 유가도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관계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코멘트이다. 철저한 지표이다.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전일 하락으로 인한 작은 반발 매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아 보여 여전히 약세가 전망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어제처럼 빠지진 않을 것 같다. 내일 아침 발표될 CPI 수치를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여러분, 제 30년 경험상 주식시장은 가끔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끔은 반대로 충격적으로 가는 경우도 자주 있어서 내일 CPI에 대해서 너무 도박적으로 부정적으로 스탠스를 잡을 필요는 없다. 이미 이제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되고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봤자 마이너스 5% 이내 반대로 치고 올라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10% 오히려 반대에 배팅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내일 CPI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 보여 오늘 함부로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은 강력 비추이다.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래도 묵묵히 지켜내곤 그런 인내를 발휘해야 될 시점이다. 소림사에 들어가서 무만 닦고 무만 하고 청소만 하는데 3년이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네. 어렵고 힘든 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세상에 어떤 그 엣지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도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자료를 백날 읽어도 자료와 베이스먼트 기초 분석이 전혀 맞지 않은 이 상황이 이러한 주식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주식 투자 전략을 짜는 사람들에게는 늪과 같은 거죠. 네, 자기 분석이 맞지 않을 때 기존의 이 세상에서 존재하던 그런 분석 방법이 맞지 않을 때 참 곤란하죠. 요즘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 벽을 사방차으로 벽을 맞이하고 있는 듯한 이 느낌. 그래 하루에 이제 9시 장 시작하면 멍하니 있는 거죠.
오히려 장이 아침에 상승해서 올라오면 더 불안합니다. 아, 오늘 또 빠지는구나. 반대로 살짝 마이너스였으면 혹시 또 올라올지 않나 이런 반대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커피를 요즘 많이 마셔서 속이 쓰릴 정도이고 점심 뭐 대충 뭐 먹는 둥 마는 둥. 또 저녁에 와서 주식시장 보고 유럽 보고 미국 보고 이러한 것들이 일주일 내내 다람쥐 쳇바퀴 도는데 그래도 저의 하나의 목표는 지치지 말자. 네, 리더인 제가 지치면 우리 카페, 뭐 블로그, 우리 유튜브 친구들 다 힘들어하죠. 저라도 지치지 말고 잘 견디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요즘 술자리도 거의 하지 않죠. 물론 코로나가 심해서 그렇지만 술자석 다 피하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루 빠졌다고 이 세상이 무너집니까? 네, 약세장에서는 좀 올라 2, 3일 오르고 또 하루 빠지고. 제가 말했죠. 지금 시장은 V자 반등은 없다. 하지만 데드캣 바운스나 베어마켓 랠리 바닥에서 15% 올라올 정도의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지금이 그의 꿈틀거리는 장세이다. 여기서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한 다음에 옆으로 길 때 현금을 좀 마련을 해서 그 다음에 새롭게 떠 올라오는 그러한 단기 테마 이 종목을 찍어서 한 50% 복구를 하고 또 기다리고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저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우리 같이 화이팅하면서 멋진 하루를 보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